28째 시간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환성지하는 우리 조업으로 우리 조업하러 보면은 76세 조사가 되십니다. 이분은 이 시간에도 말한 바와 같이 현종 5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주로 전라도 지역에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속성은 정씨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영조원년이 되겠습니다. 영조원년에 전라북도 금구에 있는 금산사, 지금 금산사입니다. 거기서 화엄경 대회를 설했는데 청중이 1400여 명이 모였다 해서 전 근고에 드문 그런 대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 현아지변이라 해서 참 그 많은 내용들을 달달달달 그냥 눈 감고 그런 내용은 그런 이 분들이었고 강을 하는 분들이었고 여기에 수록된 교재에 수록된 서람 추붕이라든가 배감 성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두 그 당대에 각각 수백 명의 학자들을 걸리고 교리를 선양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선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강학 전성 시대가 이렇게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재는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조 말년경에 설파상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누운설자하고 항상 언덕화자하고 항상상자하고 높은 은자, 저 경상도 언양이라는 은자하고 이 설파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지금 이 호암체정 호암화상의 그 제자로서 함양용추사에서 화엄경을 강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업적으로서 화엄경을 25회나 강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뭐 화엄법사가 이렇게 많이들 계시고 하는데 요즘 화엄경 강하는 걸 보면은 그저 보살들 듣기 좋게 대방광봉을 화엄경 일런이라 그렇게 하고 뭐 옛날 얘기 몇 번 하고 깔깔깔 웃고 이렇게 하고 많은데 그땐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청량국사의 화엄소출 놓고 강을 하는데 소위 은과라고 수물은자하고 과목가자 과목을 치긴 쳤는데 어떤 때는 과목이 안 쳤습니다. 근데 그 안 쳤어도 뜻으로 그 들어가 있는 것은 안 쳤는데 그걸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거를 찾아내서 교학 발전상 대단히 그 유익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 은과 수물은 과목과 은과를 낸 분은 호암 상은이고 우리가 요즘도 이 사교나 또는 이제 대교 사기를 보다 보면은 소위 설로운 설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설로는 바로 설파상은이 되겠습니다. 이 어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없는 얘기를 하나 한다면은 이 배감성총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배감성총은 우리가 이 강원의 이력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치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또 기신론에도 맨 앞에 이분의 친필로 된 서문이 나옵니다. 그 서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양반이 지금 호남에 어디 계시는데 하루는 그 바닷가에 그 연고 없이 배가 하나 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접근해 보니 여러 가지 불경이 있는데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를 원했던 그런 경들이 많이 있고 경뿐 아니라 그런 그 주석서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그 해표는 것 가운데에서 우선 우리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많이 의지하는 게 기신론가인데 기신론도 그 여러 그렇게 해편을 해서 우리가 보기 편리하게 해놨고 치문주도 그 양반이 낸 겁니다. 그리고 이 교과 과정도 이분이 다분히 또 손을 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어쨌든지 이 백암성총 백암 스님께서 한 일이 여하튼 이 참 불후의 업적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백암 스님에 대한 연구도 한번 별도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또 소개되지 않은 일로서 우리가 이 요즘은 강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기를 챙긴다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경을 보는데 여러 경을 참고해서 가령 넘경이면 넘경 주석서 소가 여러 분 했는데 그 여를 다 볼 수 없는데 이 대강백들이 이미 이렇게 다 보시고서 요 대문에 대해서 송나라 장수는 뭐라고 그랬고 당나라 누군 뭐라고 그랬고 뭐 이렇게 쭉 비교를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 걸출의 인물이 호남의 연담 유일, 연꽃연 모담 한일 이슬유 한일 연담 유일 스님입니다. 이분이 1720년에 태어나서 1799년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약 한 70세 살다가 돌아가는데 그분이 그 호남에서 그리고 충청도 이 팔공산 경상북도 팔공산에는 인학의소라고 해서 어지린 맷뿌리약 오르르의 못소 그래서 의소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 영조 때 양반들이죠. 이분들은 1746년에 태어나가지고 1796년에 돌아갑니다. 거의 동시대에 태어났던 그 두 분들이 사교와 그리고 대교에 대해서 길을 냅니다. 사기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해석서죠. 강의본 해석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참 대단히 요즘 그 경을 보는데 필요합니다. 연담 스님이 쓴 거를 연담기, 또 인학 스님이 쓰신 걸 인학기 그러는데 후래 이거에 의지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연담 스님은 대의총판이 정확하게 대의총판에 중점을 두었고 경 전체 흐름을 이해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셨고 인학 스님은 이 경쿠 이 문장 해석 여기에다가 흐름을 중점을 두었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일설에는 이 남쪽에서는 연담 스님의 사기를 많이 추종하고 북쪽에서는 인학 스님의 말을 많이 취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일설에는 연담 스님은 화엄경 사기를 잘했고 인학 스님은 사교 사기를 볼만하다. 이래서 이게 참 호남 지방 뭐 요즘도 지방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가끔 웃은 말로 있지만은 호남 지방에서 이력을 본 사람들은 이 강부 이 북쪽 지방에 오면 인학길 가서 다시 이력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아마 사교는 인학기로 보고 대교는 연담기로 본다. 또 뭐 이 두 분 가운데 참 특히 장처가 있는데 연담 스님은 화엄경을 뭔가 대의총판을 더 잘해주셨고 인학 스님은 작구 해석에 더 힘을 써서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은연중 참 파벌이 갈린다 할까 그러한 일을 은연중 막으신 그러한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소개는 역시 안 됐습니다만은 헌종연간에 그러니까 헌종이면은 아주 극히 가까운 건자가 되겠습니다. 헌종이면은 헌종 취위가 1835년에 즉위해서 그래서 헌종 15년인 1849년에 퇴위한 분입니다. 그 헌종 때에
전라남도 순창 구암사, 거북구자 바위암자 구암사, 지금도 구암사가 있죠. 구암사에 계시던 백파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백파스님은 우리 조파의 직계 조상이 되는데 72대 조사가 되십니다. 이분이 참으로 또 놀라운 업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이 인학연담 이분들이 사교와 화엄경에까지 사기를 내셨는데, 구곡 가군선사가 저술에는 염송, 그 유명한 저술에 대한 해석은 쓰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백파스님께서 염송 사기를 내셨습니다. 참,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참 동국역경원에서 발행하는 이 번역을 하는데, 염송을 내가 지금 30권을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하면서, 이력 볼 때 그 염송 사기를 본 것과, 번역할 때 다시 한번 참, 그렇게 아주 참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분이 지셔서, 염송 사기에다가 설화를 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염송이 확 드러나고 많이 좋았습니다. 이걸 지었고, 또 이분이 선과 교 이렇게 영역에서만 자유로우실 뿐만 아니라 참 의전과에서도 수차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불교계의 성문이법이라는 책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인쇄판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의식을 할 때는 반드시 백파집 또는 일명 귀감이라고 했습니다. 선문 귀감이라는 뜻이겠죠. 그거를 놓고 의식을 했는데, 그 의식책, 즉 백파집의 저자가 바로 이 백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자의 설봉 클거 나릴, 설봉 거일 스님 밑에 백파신님이신데, 이 백파신님이 또 문행자가 여러분이고, 그래서 이 건세 우리 이 백파문중, 이 태고문선 가운데 이 문중을 가리는데 백파문중을 기준합니다. 이래서 이 스님은 의식계, 마지막 선불교에서 쓰는 의식도 이렇게 참 밝으셨다. 옛날부터 재래 내려오는 이런 의식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백파집에 보면은 고저 청탁을 가려놨습니다. 고저 청탁을 가른다는 얘기는 한문으로 된 의식 문자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마구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높이 뽑을 소리, 낮게 뽑을 소리, 좀 슬픈 애조로 뛸 소리, 이렇게 해서 이 경쾌하게 할 소리, 이렇게 해서 말하면은 하나의 기호인데, 그걸 보면 굉장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이 선문수경, 참선이라는 선자하고 그럴 문자하고 또 손수자하고 거울경자, 선문수경이라는 것, 이거를 지어서 이 참선하는 데에 아주 이 요령이 되도록 이렇게 도식화해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참 중요한 서적인데, 나도 이 선문수경 말고 한번 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것이 이능화 선생의 불교 통사에 이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참선은 오히려 순수한 참선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든지 그런 걸 전부 다 볼 거 없고 그냥 앉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다 군 거지만은 좀 더 챙겨보려면은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약간 뒤에서 해남 대흥사의 초이선사라고, 참 초이선사 그러면은 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이 선문수경을 반박하는 사변만어, 넉사자, 말씀변자, 그리고 들떨만자, 말씀원자, 사변만어라는 걸 지어서 선문수경이 잘못됐다고 또 나무랍니다. 논박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후에 다시 송광사에 계시는 우담바라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선정록, 참선선 뜰령 기록록 선정록이라는 걸 지어서 백파스님의 선문수경이
잘못된 게 없다고 이렇게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건세조선에 이르러서는 비록 참 탄압을 겪어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참 선은 선대로 하면서 교는 교대로 그것이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렇게 참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던 시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참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도 꼭 또 선만하느냐 하면은 사실 뭐 불공의 우리나라에 지금도 뭐 방생을 다닌다든가 입춘에 무슨 부적을 날라 한다든가 누가 아프면 무슨 이 구병식을 해달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인가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뭐 49제를 지낸다든가 이것은 엄밀히 따지보면 이게 선종에 관한 일도 아니고 이게 참 뭡니까 이게 화엄종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여러 종이 참 짬뽕으로 우리나라 불교 특유의 형태가 익어져 내려오면서 오늘에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재 36페이지 5번 금일의 조계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근 200년 동안 교의 5종이 멸절된 이래로 선종의 제대덕이 경론 강설로 일생의 능사, 요 일사자라에 많습니다. 오자. 능사, 일사자, 능사를 삼았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거니와 최근까지도 법계로는 불임문자 견성성부를 종지로 하는 조계종, 곧 임재종이죠. 조계종을 계승하면서도 수행상으로는 선법을 전향하는 이가 드물고 유사에는 경론을 연구하여 강주가 되고 유사에는 정토를 전념하여 극락을 발언하고 유사에는 신주를 지송하여 밀교를 상하여 문자 그대로 선교 양종을 혼합한 불교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건자의 불교 교단의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를 볼 때 건자의 우리 교단에는 2판이니 4판이니 하는 그런 말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판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조용히 앉아 염불을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경을 보면서 이 사무에 끄달리지 않는 그러한 승려 계통을 2판이라 하고 그리고 사변에 가람을 수호한다든가 재산을 증식한다든가 대중을 애호한다든가 이제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제 사판이라 이렇게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볼 것 같으면은 아무리 선방에 오래 있던 그런 숫자라 하더라도 주지를 맡아가지고 무슨 재산을 관리한다든가 관청을 상대한다든가 오는 스님을 맡는 그런 업무 분야는 반드시 그 사판의 업무 분야에 속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참 2조 말 합방 한일 합방 직전까지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때 이미 수좌 그래서 참선을 전적으로 하는 연불 하는 이판계통을 수좌라 그리고 또 경을 전공해서 가르치는 분을 강사라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사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사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 계율 관념이 해이되면서 사판 그리면은 가족을 가지고 의뢰의 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래서 절에 의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무엇이라 하건 요컨대 이판 사판의 한계는 염불을 하건 참선을 하건 경을 보건 전일하게 수행에 전념 몰두하고 사변에 개의치 않은 그런 계층을 이판이라 하고
아무리 연부를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람수호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사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뚜렷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판 계통의 그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이 했었는가? 이것은 나라에서 무슨 이렇게 승려 계급을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인 현상으로서 각 사찰을 총괄하는 대표를 주지라 그리고 한 도의 승단을 통괄하는 분을 승통이라 하고 전국 승려를 통괄하는 분을 총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전국 승려 가운데 총섭 가운데에도 총섭이다. 이럴 때에는 도총섭 그래서 이 도총섭이라는 직호가 전에 종종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사찰의 사무는 주지가 다양하지만은 한 도의 사찰을 정리하는 데에는 어느 특정한 사찰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찰을 규정소 요새 규정부라고 하는 발을 규자 발을 정자 규정소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전국 그 승려를 관장하는 그런 사찰을 국내 규정소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찰 제도라든가 또는 이제 뭐 구획이 되겠죠. 분포 이런 통솔 이런 것을 나름대로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또 세월이 오래감에 따라서 한 사찰 안에 주지도 있고 승통도 있고 그리고 총섭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참 뭐인가 직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승통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절마다 승통도 있고 총섭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지라는 것은 저는 겨우 이 삼보 다시 말하면 집이나 지키고 대중 밥이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는 그런 시세가 있었는가 하면은 더구나 이 구한 중엽 이후에 양반들 득세에 못 이어서 가끔 이 심심하면 중 볼기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반들이 심심하면 뒷절 중 끌어다 볼기를 치는데 맨 맞으러 다니는 게 주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주지를 깊이 하는 현상도 한동안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지 해서 주지 그리면은 그저 나가서 일이나 그저 죽자하고 오고 그저 흐른 매나 맞고 오고 욕이나 먹고 오고 집안에 들어와서 그저 원주 별자 도감 이 사람들 살림이나 살고 하는 사람들이고 분류를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은 적어도 승통이나 종섭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세월이 오래감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생겨서 적어도 고종 중후엽에 이르러서는 신개화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총리 대신이던 김홍집이 상소해서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령을 해제할 것을 건의해서 그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지 일본 승려들도 그때 자유롭게 드나들 그 무렵에 우리 조선 승려를 출입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안이겠습니다. 이래서 광무 6년에 이르러서 국가가 그러면 이 불교 단체도 하나의 단체로 봐서 통관하는 목적으로 관리소라는 걸 두게 됩니다. 동대문 밖에 지금 장신국민학교 있는 자리에다가 원흥사라는 절을 짓고 거기다가 국내 도사찰로 삼아서 거기서 지금 불교 전체의 행정을 국가를 대행해서 하고 그리고 각 도 단위로 이렇게 유수원 사찰을 뽑는데 그때 대체 봉선사 등 16개 사찰이 뽑힙니다. 봉선사, 봉은사, 용주사, 법주사, 마곡사, 금산사, 송광사, 동화사, 해인사, 통도사, 월정사, 유점사, 서광사, 귀주사, 신광사, 보현사 이렇게였던 것인데 이러한 그 관리서의 기능 여기에 지금 기능이 조금 미비하다 해서 그냥 이렇게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현대에 맞도록 포교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뜻으로 전국 승려들이 융의 인연에 모여가지고 원종 종무원이라는 것을 설치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그 결의에 의해서 각 사찰의 재산을 출연하고 지금 조계사 자리에 각황사라는 절을 짓고 거기에 원종 교무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중앙 통계기구로서 원종종문, 둥그런자 마루종자 원종종문이 생기는데, 그때 그 종무원장으로 추대됐던 이해광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금음해자 빛광자. 이분이 참 일본 사람들의 입김을 이길 수 없어 그랬던지 일본 사람이 너무 접근해 가지고 심지어 일본 조동종과 우리 분류를 합치자는 운동을 하다가 혼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애국열사 스님네들이 적극 나서서 항일 운동을 펴는 그러한 일종의 반항일 단체의 색깔이 짙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룡성, 한용운 그런 스님들이겠지만은 그 밖에도 박한영, 진진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시에 그 선두에 나섰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밀을 그 일제는 1910년 합방을 하고서 하자 바로 사찰령 7개조를 반포합니다. 그 사찰령 7개조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의 사찰을 30개를 총분산을 하고 그 나머지 900여 개 사찰을 여기다 분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엄사가 추가돼서 31본산이 됐지만은 이 31본산 사찰령 제도에 의해서 모든 주지는 총독부에 의해서 임면되고 모든 재산관리, 처분 이런 것은 전부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야말로 일제가 꽉 금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은 포교 교육 사업에 힘쓸 것을 주장하고 원흥사의 이 중앙 총무원 기능이 각 황사로 가며 원흥사에다가 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눈을 뜨고 봉선사 우리의 노노스님들, 증조할아버지 뻘되는 월초노스님 같은 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명진학교, 발걸명 나아갈진, 그걸 세우는데 그것이 후일 변해서 해화전문학교로 동국대학교로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어지러운, 참 어려운 일제 동안에 일제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불교, 그 홍포와 그리고 도제 양성에 상당히 힘을 쓴 건 사실이나 이것이 참 광복됨과 더불어 우리 종단을 조계종이라는 그 종명을 뚜렷이 갖고 그리고 선과 유를 병행하는 그런 우리 종단으로서 정착이 되고 이것이 외정 때 미진했던 일제 잔재를 씻어버린다 해서 중간에 종화운동이라는 참 큰 사건이 생겨서 그것이 참 아직도 뭐 진행 중이니 하는데 그 공관 후일 평화겠지만은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37페이지에 그간의 내용을 싣고 있는데 시간도 다 돼서 여러분이 일독하시길 바라고 이 저자의 뜻에는 우리 한국불교 조계종은 선과 교와 연불과 모든 분야를 다 골고루 해야 되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런 뒤에 자기 전업 분야에 의해서 사회를 교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교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맺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진 것 같아서 얘기를 대강 줄이고 여기서 교양불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세불교사에서 늘 들을 기회도 많고 보실 기회도 많기 때문에 한번 더 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주마강선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